2021년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17번째 경기, 토트넘 대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선발 출전을 했고 아쉽게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6위였던 웨스트햄이 와포드를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순위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쉽다고 한 이유는 사우스햄튼과의 홈 경기였지만 사우스햄튼은 14위로 비교적 약팀이라고 볼 수 있었고 손흥민과 케인이 이 팀을 상대로 매우 강했기 때문에 상승세였던 토트넘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더구나 사우스햄튼이 10명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까지 와서 매우 유리했음에도 무승부로 마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콘테 감독은 오늘 결과에 대해 실망해야만 한다. 나이어도 실망스럽다. 비겨서는 안 될 경기였다. 사우스햄튼이 수비를 잘했다. 물론 핑계가 될 수 없다. 왜 선수와 콘테 감독도 실망스럽다고 전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콘테 감독은 이틀밖에 쉬지 못한 주전들을 대다수 기용하는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풀타임을 뛴 윙백 에메르송과 레길론도 선발 출전했고 호이베르도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라인업을 봤을 때 이 무리한 선택이라고 느껴진 부분이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이 되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직전 경기에서 웨스트햄을 격침하고 상승세를 탔고 홈 경기였던 토트넘을 상대로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웨스트햄대로 출전했던 선수를 7명이나 교체하면서 토트넘을 기동력으로 맞불 작전을 펼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요리스 골키퍼를 필두로 나이어, 산체스, 데이비스, 에메르송, 레길론, 호이베르, 윙크스 그리고 손흥민, 케인, 알리가 선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될 때는 토트넘의 원정 경기임에도 토트넘 응원가가 크게 들리면서 사우스햄튼 관중을 압도하며 응원부터 승리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양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우스햄튼이 과격하다고 느낄 정도로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면서 토트넘을 애를 먹게 했습니다. 전반 5분 사우스햄튼의 헤딩슛으로 토트넘 골문을 위협했고 전반 10분 동안은 토트넘은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레길론이 파울을 당하면서 세트피스 기회가 생겼는데 전반 13분 손흥민의 크로스에 벤 데이비스가 헤딩슛으로 골을 넣었는데 사우스햄튼의 작전에 걸려들면서 완벽한 옵사이드로 득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아슬아슬도 아니고 4명의 선수가 옵사이드에 걸려서 마치 사우스햄튼에 속았다, 당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굴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이러니 토트넘이 세트피스 골이 매우 적은 거 아닐까요? 사우스햄튼은 거의 전반전만 뛸 듯이 체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기회가 생겼는데 전반 24분 드로잉으로 박스 안에 볼이 날아왔고 볼이 흘러나오자 사우스햄튼의 워드 프라우스가 강력한 논스톱 아웃프런트 슈팅으로 골망을 찢어버렸습니다. 이건 토트넘의 수비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경합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그렇게 완벽하게 슈팅해버리면 그냥 인정해줘야죠. 사우스햄튼의 흐름으로 간 데다 선제 득점까지 하게 되었으니 예상과 전혀 다른 흐름으로 전개가 되었고 경기 초반인데도 옐로우 카드를 2개나 받을 정도로 사우스햄튼은 반칙도 많았습니다. 실점까지 하게 되니까 괜히 선수들이 몸이 무거워 보인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분명한 건 실점을 했지만 토트넘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최근 2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실점을 28점이나 했고 선제골 넣고도 동점된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일어납니다. 손흥민이 경기 흐름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었는데 전반 40분경 윙크스가 또 스루패스를 기가 막히게 성공했고 이어받은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돌파하면서 단독 찬스를 만들었는데 수비수 살리수가 슈팅을 막으려고 손흥민에게 깊은 태클을 하면서 손흥민이 넘어졌고 곧바로 주심은 휘슬을 불며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거기다 살리수는 이미 경고를 한번 받았다 보니 퇴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을 압도하려 했던 사우스햄튼은 순식간에 자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콘테 감독 체제 하에 손흥민의 팀 내 위상은 더 높아져 있고 스스로 페널티킥까지 만들었으니까 혹시 킥을 케인이 양보하진 않을까 기대했는데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케인은 당연한 듯 킥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골대 상단을 꽂아버린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케인의 득점이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마치 손흥민의 득점이 갈취된 듯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건
손흥민이 분위기를 완전 바꿔버렸다는 것이고 이제 수적 우위까지 점했으니 승점 3점을 따낼 준비는 완벽하게 된 듯 보였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7분 만에 그 기대를 현실로 바꿀 만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윙크스가 이번엔 롱패스로 전방으로 연결했고 케인이 1대1 찬스를 만들면서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득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참 VAR 결과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로 판정되면서 득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토트넘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우스햄튼은 선수비 후 역습으로 전술을 바꾸자 그냥 동남아 중동 축구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승점 1점이라도 얻겠다는 거죠. 라인을 최대한 끌어내려서 토트넘 공격진을 고립시켜버렸고 토트넘은 이 수비를 뚫지를 못했습니다. 후반 17분경 부진한 알리를 빼고 모우라를 투입했고 후반 22분엔 윙크스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도어티가 뛰어들었고 상대 골키퍼도 공중볼을 잡으려고 점프를 하면서 충돌이 되었는데 골키퍼가 볼을 놓치면서 떼굴떼굴 굴러가서 골이 된 것입니다. 케인과 근처에 있던 선수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 어리둥절하면서도 득점에 기뻐했는데 이것도 주심은 골키퍼 차징으로 보면서 득점을 취소했습니다. 토트넘은 골문으로 들어간 볼이 4번이나 나왔는데 페널티킥만 득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에메르송 대신 힐을 투입시키기도 했지만 점유율은 압도해도 사우스햄튼 수비를 뚫지 못하고 공격 루트는 매우 단조롭게 되었습니다. 침투에 특화된 손흥민은 침투할 공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딩은 많이 나왔는데 득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초조한 것은 토트넘이죠. 리그 최상위권 순위를 위해선 과거에 5패로 까먹었던 승점을 최대한 채우려면 약팀은 확실히 잡아서 승점 3점을 만들어 했으니까요. 하지만 토트넘은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는데도 일방적인 공격은 했지만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콘테 감독이 부임 후 리그 무패 행진을 달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토트넘은 아쉽게 10승을 채우지 못하고 2021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9승 3무 5패. 손흥민도 최초의 도전이었던 리그 5경기 연속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콘테 감독은 10명의 상대를 맞서는 상황을 이용해야 했기에 오늘 결과에 대해 실망해야만 한다. 지난 경기 이후 44시간 만에 경기를 소화한 것은 회복의 문제로 쉽지 않았다. 우리가 상대 박스에 도달했을 때 피로나 나쁜 결정을 유도했을 수도 있다. 이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무승부였던 이 경기에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손흥민이 이 경기에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면서 17경기에서 8번이나 경기에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득점 1위 살라가 18경기 소화 중 총 9회로 1위이고 그 뒤를 손흥민이 잇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평점도 8.2점으로 팀 내 1위였습니다. 선수들은 축구 한 경기를 뛰면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체력이 다 바닥이 나는데 이틀만 쉬고 다시 풀타임을 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토트넘이 아직은 빅클럽들보다 안정적인 로테이션을 돌리기엔 어려운 스쿼드 때문이겠죠. 손흥민은 이번 시즌 2021년 동안 8득점 2도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2022년에 열리게 됩니다. 1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자정 12시에 4일밖에 쉬지 못하고 와포드를 상대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 한 해 동안 팬들을 즐겁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내년에는 이 기세 꼭 이어가고 페널티킥 꼭 맡아주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거죠? 감사합니다.